16번? 16번 봅시다. 아까 뭐 답지, 여러분 답지까지 같이 받았나 봐요? 답지에 뭐 답이 틀렸다면서요?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 그랬대. 관심 좀 가져. 아무도 관심이 없어. 자, 16번 봅시다. 다음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또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죠. 가부터 볼까요? 자, 대업 9년 수양제가 이제 수양제가 되겠죠. 여기서 양제라고만 써있지만 다시 친히 정벌하였다. 이때 모든 군사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라고 하였다. 여러 장수가 길을 나누어 성을 공격하니 적의 군세가 날로 위축되었다. 여기서 특징은 뭐냐? 여기서 여러분이 딱 받아야 되는 힌트는 뭐냐면 다시 정벌하였다. 그리고 연도도 아예 써 있어요. 너무 친절해 문제가. 감사. 이렇게 친절하게 연도가 써 있다니. 자, 대업 9년에 양제가 다시 친히 정벌하였다. 이 첫 번째 문장에 사실 시기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613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613년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수대첩 다음 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수대첩을 끝내고 수나라가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지금 여수전쟁이 되겠죠. 여수전쟁. 자, 그래서 여수전쟁에서 1차 여수전쟁이 있고요. 1차 여수전쟁이 있었어요. 1차 여수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니까 수나라가 대응을 했는데 그때 쳐들어온 사람은 수문제. 여기는 양제라고 되어 있지만 요 앞에 황제가 수문제죠. 수문제가 먼저 쳐들어온 거. 그래서 그게 1차 여수전쟁. 요거는 이때쯤. 그래서 수문제의 침입. 저 칠판에 있는 분필 보지 말고 나봐. 나를 쳐다봐. 자꾸 다 분필만 보고 있어. 제가 손에 하도 분필이 많이 묻어가지고 손이 너무 거칠어진 거예요. 제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항상 꼭 내가 어디를 가든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 핸드크림과 립밤. 네, 늘. 말을 많이 하니까 입술이 굉장히 건조하고 저는 365일 입술이 트거든요. 뭘 발라도. 그래가지고 립밤과 그다음에 핸드크림. 365일 핸드크림이에요. 아무리 더워도 핸드크림 꼭 발라야 돼요. 그래서 늘 가지고 다니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분필 케이스를 새로 산 거예요. 손에 묻힐 수 없다 이제. 이 분필 가루 따위를 내가 손에 묻혀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분필 케이스를 새로 샀죠.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칠판에 붙어. 기분 좋아. 귀엽잖아. 그래서 한 개는 국어선생님 써보시라고 드렸어요. 써보셔라.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쓰셔라. 하나 드렸죠. 자, 어쨌든 1번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수전쟁 이제 다음 목요일날 국어선생님이 똑같은 걸 가지고 칠판에 딱 붙이고 그러실 거예요 아마. 똑같은 분필 케이스를 들고 딱 칠판에 붙여가면서 이렇게 쓰실 거예요 아마 똑같이. 자, 여수전쟁 보시면 요게 이제 612년에 수양제가 쳐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 수양제가 쳐들어왔을 때 살수대첩. 요 살수대첩이 이제 을지문덕.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3차 여수전쟁. 자, 3차 여수전쟁이 613년. 우리 금방 여기 가에서 본 거. 요게 이제 3차 여수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제. 우리 금방 수양제의 침입이라고 써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왔어요. 4차 여수전쟁. 그러니까 얘네들이 쳐들어온 게 여러 번 쳐들어왔죠. 그래서 4차 여수전쟁은 말 그대로 또 금방 수양제. 하지만 3차나 4차는 또 별 볼 일이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왔죠. 이게 이제 여수전쟁이고 좀 전에 여기 수양제의 침입. 여기가 아니라 여기 3차. 요거 말하는 거죠. 요게 가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로 갈게요. 나는 뭔지 봅시다. 당태종이 다시 고구려를 정벌하려 했으나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고구려가 산에 의지하여 성을 만들어 갑자기 함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소부대를 자주 보내서 그 지방을 피곤하게 하고 쟁기를 놓고 보루에 들어가게 하여 천리가 쓸쓸해지면 인심이 저절로 떠나 압록강 이북은 싸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습니다. 쓸쓸해지면 인심이 떠나. 알겠죠? 여러분 쓸쓸해지면 안 돼. 인심이 떠날 수가 있어. 쓸쓸해지면 안 돼. 저 이거 보고 막 빵 터져가지고 혼자
쓸쓸해지면 인심이 떠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 혼자 막 웃었지 이거 보면서. 야 인심이 쓸쓸해진대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웃었어.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도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다시 고구려를 정벌하러 하였다. 그럼 이거는 이제 여당 전쟁인데 자 여당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도 역시 두 번째 쳐들어온 걸 얘기해요. 그래서 자 1차 여당 전쟁 1차 여당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쟁이에요. 이게 안시성 전투. 이게 안시성 전투를 얘기해요. 이게 1차 여당 전쟁.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다시 쳐들어왔다고 나와 있죠. 이게 2차 여당 전쟁. 쉽게 말하면 또 쳐들어온 거지. 당태종이 기분 나빠서 전쟁이 졌잖아요. 1차 때 기분 나빠서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2차 여당 전쟁. 요게 나, 요게 가. 그래서 1차, 3차 여수전쟁 가. 그 다음에 2차 여당전쟁 나. 그러니까 연도로 하면은 거기서 지금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걸 찾으라는 거죠. 여기 사이. 이렇게 사이. 자 그러면 1번 영양왕이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1번 자 영양왕이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자 수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1번이 우리나라가 수나라랑 싸우게 된 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기로 하면 언제냐? 가 이전. 이렇게 되죠. 요때니까. 이 1차 여수전쟁의 원인이 요서지방 선제 공격이거든요. 그럼 가 이전. 그 다음에 2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를 물리쳤다. 자 그러면 살수대첩이니까 이게 2차 여수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가 이전. 2차 여수전쟁. 2차 여수전쟁이 살수대첩이니까. 그 다음에 3번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군을 무찔렀다.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 광개토대왕 하면 우리는 5세기 4세기 말 5세기 초로 알고 있잖아요. 요게 딱 400년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5세기 초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므로 전혀 상관없다. 그 다음에 4번 당태종이 이끈 당군의 침략을 안시성에서 물리쳤다. 자 그러면 안시성 싸움이 아까 이게 1차 여당전쟁이라고 했고 1차 여당전쟁 1차 여당전쟁의 안시성 싸움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613년에서 647년 사이에 들어갈 일은 뭐냐 물어보면 안시성 싸움.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16번 문제가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죠. 시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이 수양제가 다시 정벌, 그 다음에 당태종이 다시 정벌. 요거를 가지고 사실 지금 우리가 연도를 정확하게 써서 그렇지 연도 모르더라도 아, 이 중간에 여당전쟁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웠다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17 갑시다. 가와나 시기 사이에 들어갈 사실로 옳은 것. 거의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또 연도를 또 한번 적어봐야 되겠죠. 여기도 시기를 한번 적어봅시다. 자, 고구려의 낭랑 축출. 그럼 고구려가 낭랑을 축출한 건 어느 왕 때? 미천왕 때. 그래서 313년. 여기가 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백제의 불교 수용. 자, 백제의 불교 수용이면 어느 왕 때예요? 네, 침류왕 때. 그래서 384년. 자, 그러면 여기는 4세기 초, 여기는 4세기 말. 이렇게 되겠네요. 4세기 초, 4세기 말.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상대등 설치. 자, 신라에서 상대등을 설치한 건 어느 왕이었어요? 법흥왕이었어요. 신라에서 상대등 설치 법흥왕. 그래서 이거 뭐 굳이 연도는 안 써도 되지만 5세기 전반기? 네,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그러면 가, 나가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가는 그러면 4세기 초에서 4세기 말이니까 4세기 사이에 들어갈 일들. 4세기에 들어갈 일들. 그 다음에 여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기, 여기 5세기가 아니라 6세기 전반기니까 거의 한 5세기에 들어갈 일들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와 나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부터 봅시다. 자, 백제의 율령 반포. 자, 그럼 율령을 반포한 왕은 어느 왕이에요? 고이왕. 고이왕은
삼세기 고이왕. 자, 그러면 3세기니까 여기서는 미천왕 전이 되겠죠. 그래서 가 이전. 고이왕은 3세기. 그러면 가 이전.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백제의 평양성 공격. 자,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자, 그러면 백제가 제일 잘 나갈 때 지금 고구려를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왕? 근초고왕. 그래서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왕을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여기 침류왕을 기준으로 치고 침류왕보다 근초고왕이 앞이냐 뒤냐 이거네. 그쵸? 그러면 근초고왕은 언제냐면 침류왕 전. 네. 가에 들어가요. 딱. 그래서 여기서는 근초고왕. 그러니까 여기서 연도를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시기임을 파악할 수 있죠. 연도로 따지면 고구려 쳐들어간 게 371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배운 왕들을 순서대로 체크를 한번 해본다고 칠 때 침류왕 전이거든요. 근초고왕. 근초고왕, 침류왕. 그 다음에 5세기 왕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은 가에 들어가네.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3번. 고구려의 태학창설. 자, 그러면은 3번에 고구려의 태학창설. 그럼 이건 어느 왕 때? 태학설립? 소수리망. 자, 그러면 소수리망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미천왕 다음에 소수리망이죠. 그래서 자,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우리가 배운 왕들의 순서대로 하면 미천왕 다음에 고국원왕. 위기를 한번 쭉 겪고 다시 체제를 정비한 왕이 소수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소수리망은 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소수리망이 거기 보시면 태학을 창설한 시기가 372년인데 어쨌든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신라의 북한산 순수비 설립. 자, 신라에서 북한산 순수비를 건립한 왕은 어느 왕? 진흥왕. 그러면 진흥왕의 시기는 물론 6세기이긴 하지만 법흥왕 다음 왕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이거는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도 알아야 되냐? 어느 시기 왕이고 왕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삼국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삼국시대를 공부하실 때 시기도 알아야 되지만 3세기 고이왕, 4세기 근초고왕 뭐 이런 것처럼 시기도 알아야 되고 자, 나라별로 왕의 순서. 그렇죠? 왕의 순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정답은 2번이죠. 자, 18번 갑시다. 다음은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고구려 봅시다. 자, 가. 전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고 유학교육기관으로 태학을 설립하였으며 율령을 공포하였다. 가는 어느 왕이에요? 소수림 왕. 소수림 왕은 고구려 중앙집권국가 체제 완비. 그래서 이 사람은 4세기 후반의 왕이죠. 자, 그 다음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계로왕을 죽였다. 자, 평양천도, 그 다음에 한성함락 어느 왕이에요? 장수왕. 장수왕은 5세기. 장수왕은 5세기. 자, 그러면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1번. 자, 모용황의 공격을 받았다.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죠? 봅시다. 자, 가는 모용황의 공격을 받았다. 자, 모용황은 누구냐면 전현의 공격을 받았죠. 이거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 전현의 모용황에 이때 이제 왕이 모용황이란 얘기예요. 공격을 받았다. 모용황의 공격을 받았다는 건 결국에는 전현의 침입. 자, 그럼 전현과 백제와 여기저기 막 쳐들어와. 고구려가 위기를 겪을 시기죠. 그럼 이거는 어느 왕 때? 고국원왕 때죠. 고국원왕 4세기. 고국원왕 때. 자, 그러면은 고국원왕이 먼저예요? 소수림왕이 먼저예요? 고국원왕이 먼저예요. 그래서 가 이전. 8번, 18번에 1번이 가 이전이니까 틀린 설명. 사이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후연을 공격하여 요동지역을 진출하였다. 자, 후연을 공격하여. 후연도 전연 다음에 후연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선비족. 이 사람이 이제 모용희. 자, 그래서 모용희를 공격하여 요동으로 진출했다. 자, 그러면 요동으로 진출했다? 사실 후연인지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동으로 진출했더니 광개토대왕이죠. 아, 광개토대왕이구나. 그러면 광개토대왕은 소수리방 다음이죠.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3번. 북쪽으로 숙신을 정복하였다.
자, 숙신을 정복했다. 숙신은 여진족이 세운 그런 나라를 말하는 여진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주 일대를 장악한 거거든요. 숙신을 정벌하고 만주를 점령했다. 광개토대왕. 자,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서 외병을 대파하였다. 자, 이것도 신라 내무랑이 도와달라고 해서 일본을 무찔러줬죠. 역시 광개토대왕.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광개토대왕. 자, 그래서 고구려 순서를 한번 쭉 왕들을 정리해 보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태조왕이 있었고, 태조왕 다음에 무슨 왕이 있었죠? 태조왕, 그 다음에 고국천왕, 동천왕, 그 다음에 미천왕, 그 다음에 고국원왕, 고국원왕 다음에 여기 소수림왕,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이렇게 돼요.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제가 그냥 앞 글자만 딴 거예요. 그리고 고국원왕과 고국천왕이 헷갈리니까 그냥 여기는 이렇게만 체크한 거. 그래서 고구려 왕의 순서만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자, 정답은 1번. 자, 19번 갑시다. 19번. 다음 삼국시대 대외관계와 관련된 사료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기억부터 또 순서대로 봅시다. 백제왕이 정병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침공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백제왕은 누구? 근초고왕. 근초고왕은 사세기죠. 지금 사세기에 고구려를 정벌하러 갔다. 라는 얘기네요. 371년에 고구려 정벌하러 간 거. 자, 그리고 이때 고국원왕이 전사를 하게 되죠. 자, 고구려 왕이 10년 보병과 기병 4만을 파견하여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광개토대왕. 자, 광개토대왕은 4세기 말에서 5세기의 왕이죠. 그래서 이때는 400년, 딱 400년 5세기. 자, 그 다음에 9월 왕, 고구려 왕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한성을 함락시켰다. 자, 한강 유역을 장악해버렸어요. 장수왕. 그 다음에 장수왕은 5세기 왕이죠. 그리고 한강 유역을 장악한 거는 475년. 그래서 5세기 후반.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함해 신라왕은 이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자, 이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백제 동성왕이에요. 모대는 동성왕. 그래서 동성왕이 혼인동맹을 체결했죠. 자, 동성왕은 5세기 말 혼인동맹 체결.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자, 순서대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서대로 되죠.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으로 갑시다. 자, 다음 기역 미음에서 일어날 시기의 사건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여기 또 연대가 있네. 이쪽에 좀 넓은 데다가 해볼까요? 넓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처음에 단양적성비 건립이죠. 단양적성비 건립. 사실 여기서 이제 전부 다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창녕비, 마운영비, 형철영비 보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어느 왕이에요? 다 진흥왕이죠. 진흥왕. 그래서 단양적성비. 제가 그냥 연도만 한번 써볼 건데 사실 연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알죠, 여러분? 북한산비 건립이죠. 아니, 단양적성비 건립. 자, 그러면 단양적성비 건립이라고 써 있는데 이 단양적성비는 어느 나라를 점령을 하고 영토를 넓힌 거예요? 고구려 영토를 빼앗은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왕과 진흥왕이 힘을 합쳐서 나당동맹, 이게 나당동맹이란다. 나제동맹, 그리고 나제동맹이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한강유역을 빼앗아 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처음에는 한강 상류를 차지했다고 했죠. 그게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산비. 북한산비를 건립을 했다. 그럼 이거는 백제의 이제 이 사이에 성왕이 죽고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까지 전부 차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북한산비 건립. 자, 그 다음에 디귿, 창녕비 건립. 창녕비 같은 경우는 대가야를 정복할 그 즈음이라고 했죠, 제가. 대가야는 사실 창녕비를 건립한 다음에 이제 창녕비. 그래서 요거는 요때쯤. 창녕비 건립. 창녕비 건립. 대가야를 정복한 거는 563년이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조금 빠르긴 해요. 그러니까 대가야를 점령할 즈음에 여기 이제 창녕비를 건립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미음의 황초령비 건립. 자,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는 이제 원산만으로 진출해서 함흥평야로 진출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요 시기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골라라.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신라가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였다. 자, 법흥왕 때 금관가야를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요거는 전부 다 진흥왕이니까 법흥왕 때 있었던 일이 맞나요? 기억. 자, 거기 보시면 신라가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했는데, 요 금관가야를 정복한 거는 이 진흥왕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떤 왕이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요 앞에는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설명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정복한 건 532년인데 여기서는 어느 왕이라고도 안 써있고 이 앞에 몇 년이라고도 안 써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사건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지. 꼭 진흥왕이 아니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백제의 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자, 성왕의 전사. 그러면은 성왕이 전사한 거는 한강 하류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딱 여기 들어가네요. 성왕이 전사가 554년이거든요. 그래서 딱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네. 기억 니은이 정답이네. 자, 그다음에 디귿 봅시다. 신라가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정복했다. 자,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을 했다라고 했어요. 대가야를 정복한 게 요거보다 살짝 뒤라고 했죠.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가야 정복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대가야 정복은 연도로 하면은 562년. 아까 3년이라고 했나? 66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세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즈음이라고 표현한 게 그거죠. 사실은 이게 먼저 세워지고 정확하게 연도로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가야 정복해요. 그래서 정복하고 비석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한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디귿이 아니고 리을. 그 다음에 미음으로 갈게. 여기가 리을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리을. 자, 고구려 천리장성을 완공하였다. 자, 이런 것도 참 연도를 다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천리장성을 완공하였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영유왕에서 보장왕 사이에 그때 완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7세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7세기. 자,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완공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때는 천리장성을 완공한 게 당나라와 싸울 그때쯤이잖아요. 말하자면 수나라와 싸우고 천리장성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연개소문이 등장했어. 그리고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앉혔어요. 마지막에 보장왕이 고구려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가 망하기 좀 전에란 얘기니까 이게 언제냐면 7세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연도가 있긴 하지만 연도를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건 그냥 7세기니까. 미음 이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자, 요거는 7세기. 자, 그 다음에 신라의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자, 신라의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요거 진흥왕은 맞네. 진흥왕은 맞고요. 545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에 해당하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맞는 설명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찾으면 되죠. 정답은 1번.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미음이라든가 요런 그 연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기억과 니은의 답을 배치한 건 야, 너네 요 정도만 알아도 다 풀 수 있어. 답은 찾았지? 1번으로 답은 찾았지? 이렇게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밑에까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답을 2개 찾았으면 아, 이게 그냥 정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그렇게 푸는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모든 사건의 연도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다 연도는 몰라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다. 자,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22번이라고 써 있어요? 제 건 그렇게 써 있던데. 뒤에 21번이 있대? 그래, 그럼 그냥 22번으로. 22번 먼저 풀죠, 뭐. 그렇더라고요. 저도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 다음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백제의 내법자평은 형호 건물을 관장하였다. 자,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내신자평 물어보는 문제가 또 있어서 이 육자평은 조금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해줄게요. 자, 일단 백제의 내법자평은 형호 건물을 관장한다.
내법좌평은 제사. 여기서 법은 이제 실제 법이 아니고 이 쉽게 말하면 형벌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의례를 말하는 거니까 제사나 의례를 담당하는 게 내법. 자, 그다음에 형옥 업무를 담당하는 건 조정좌평이에요. 조정좌평. 형옥 업무는 조정좌평. 그다음에 내법좌평은 의례, 제사, 의식 뭐 이런 걸 담당하죠. 자, 그러면 1번이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네, 1번.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 방령, 군장, 도사는 백제의 지방간의 명칭이다. 네, 방령. 자, 그다음에 태봉의 내봉성은 왕명을 받들어 행정을 집행했다. 여러분, 태봉. 이거 원래 나라 이름이 후고구려. 후고구려가 태봉이죠. 근데 이 태봉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궁예가 만든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여기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뭐 있냐면 광평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봉성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광평성, 뭐 구관등제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고려로 넘어가거든요. 고려로 받아들여지는데 요 내봉성이라고 하는 관청도 태봉에 있었던 관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왕명을 그러니까 왕명을 전달해서 집행하는 역할. 그러니까 왕명 전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태봉에 내봉성이라는 관청이 있었다. 예, 있었죠. 광평성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신라의 사정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맞아요. 사정부 그리고 지방관리 감찰은 외사정 이런 게 있었죠.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시면은 이제 여기에 다음 사료들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해라 하는 문제가 또 나오죠. 봅시다. 자, 다음 사료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내신좌평을 두어 망명 출납을, 내두좌평은 물자 창고를, 자, 병관좌평은 지방 군사를, 자, 내신좌평이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데 내신좌평이 상좌평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두좌평은 물자와 창고를 담당하니까 재정을 담당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병관좌평 같은 경우는 군사를 담당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가는 자, 그러면 육좌평제를 성립한 왕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네요. 고이왕을 찾으면 되죠. 일단 3세기 고이왕. 자, 그리고 나머지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내신좌평, 내두좌평, 나머지 육좌평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육좌평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 자, 그래서 내두좌평은 왕명 출납, 우리 금방 나왔던 것처럼. 그 다음에 내두좌평은 재정. 아까 물자와 창고를 담당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내법좌평, 우리 조금 전에 나왔죠. 내법좌평은 제사와 의례를 담당한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조정좌평, 위사좌평, 병관좌평 이렇게 남았네요. 조정좌평이 형법, 요게 이제 형옥 업무를 담당해요. 형옥 업무를 담당한다. 그 다음에 위사좌평이 자, 위사는 뭔가를 지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왕궁 수비를 담당해요. 왕궁 수비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병관좌평이 있었죠. 병관좌평이 이제 군사, 국방, 군사 이런 걸 담당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신 왕명 출납, 그 다음에 내두는 뭐 이제 재정이죠. 창고, 물자 이런 거니까 내 법은 여기서 법이 법 아니고 형옥 아니고 의식이란 뜻이니까 제사. 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니까 벌을 주고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사는 뭔가를 지킨다는 뜻이니까 궁궐 수비, 그 다음에 병은 당연히 군사겠죠. 이렇게 약간 조금씩 연상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은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육좌평. 그리고 육좌평제가 마련된 시기는 고이왕. 자, 그 다음에 자, 영락 6년 병신에 왕은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잔을 토벌하였다. 군대가 소굴에 이르다므로 일팔성 등을 공격하여 취하니 백자는 의료움에 복종하지 않고 감히 맞서 싸우는지라. 여기서 영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광개토대왕을 얘기하는 거고 광개토대왕과 백제가 싸운 얘기. 그때 이제 아신왕, 그쵸? 아신왕이라는 왕이랑 싸웠어. 백제가 박살이 났어. 그래가지고 백제가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맹세를 했어.
근데 열이 받아. 그래가지고 일본을 부추겨. 일본이 신라를 쳐들어가. 뭐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광개토대왕이네. 광개토대왕은 4세기 말. 광개토대왕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사이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4세기 말, 5세기 초 요 사이의 왕이다. 그 다음에 다. 자, 동옥저를 정벌하여 그 땅을 취하고 성읍을 만들며 국경을 개척하였는데 동으로는 창에 이르고 남으로는 살수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지금 옥저를 정벌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옥저를 정벌했다. 자, 부전구원을 넘어서 옥저를 정벌하였다. 태조왕이. 태조왕이 1세기에서 2세기 사이. 제가 이제 이 태조왕이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떤 때는 1세기라고 하고 어떤 때는 2세기라고 했나 봐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1세기, 2세기 하기 귀찮으니까 어떤 수업에서는 제가 1세기예요 이렇게 말했고 어느 수업에서는 2세기라고 한 거야. 누가 질문을 했어. 1세기냐 2세기냐. 그래서 둘 다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지.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둘 다 1세기에서 2세기 사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1세기에서 2세기 사이 태조왕, 그 다음에 라로 갈까요? 왕이 즉위한 갑신년에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에 오니 그를 맞이하여 궁중에 두고 예로써 공경했다. 이듬해 의류의 한산주에 절을 짓고 승려 10명을 두어 그것이 백제 불법의 시초이다. 자,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해줬네? 근데 마지막 줄에 백제 불교의 시초이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동진으로부터, 그쵸? 동진으로부터 백제가 전해졌네요. 자, 이거 백제 어느 왕이에요? 침류왕. 자, 그러면은 여기서 침류왕은 역시 4세기 말이네? 네, 여기서 4세기 후반이죠. 말이라고 그냥 제가 쓸게요. 자, 그럼 또 여러분 헷갈릴 수 있네. 누구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침류왕이 조금 먼저고 광개토대왕이 5세기에 걸쳐 있으니까 더 뒤에요. 말하자는. 알겠죠?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침류왕은 4세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연도를 써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시기를 제가 4세기 말이라고 표현한 거고 여기서 광개토대왕과 있었던 요 시기는 일단 5세기 아신왕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기로 하면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요게 먼저 침류왕 다음 뒤에 왕이 아신왕이니까 그 뒷부분의 왕이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순서대로 해보세요. 다.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돼요.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23번. 미주치 왕이 제위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가야가 모반하였다. 왕이 이사부로 하여금 그들을 토벌하고 사다함으로 하여금 이사부를 돕게 하였다. 이사부가 군사를 인솔하고 그곳에 도착하니 그들이 일시 모두 항복하였다. 공로를 평가하는 데 사다함이 으뜸이었기에 왕이 좋은 밭과 포로 200명을 상으로 주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대가야 정복. 자, 그러면 어느 왕이에요? 대가야 정복은? 진흥왕. 진흥왕이죠. 진흥왕. 자, 그래서 대가야 정복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또 눈에 익은 사람 이름 하나 있죠. 이사부. 또 이 이사부가 또 지중왕 때도 나와. 그쵸? 지중왕 때 우상국 정복. 우상국 정벌. 거기서 또 나오죠. 그때는 실직주 군주였던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하러 갔다. 뭐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가서 말 안 들으면 맹수를 풀어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복을 시켰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요. 자, 그래서 진흥왕 때 나왔던 이사부도 있고 여기 나온 이사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부라고 해서 무조건 지증왕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진흥왕이고요. 자, 그러면 진흥왕 때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이사부로 하여금 우상국을 정벌케 했다. 여기 나와버렸네. 지증왕이죠. 6세기에. 자, 그 다음에 건원이라는 신라 최초의 연호를 사용했다. 법흥왕이죠. 역시 6세기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개국 대창 홍제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진흥왕이죠. 이게 진흥왕이네. 자, 그 다음에 김씨 왕위 세습이 확립되었다. 자, 김씨만 왕을 하기 시작한 시기는 어느 왕부터? 내무왕부터 4세기. 그래서 여기서는 진흥왕을 찾아라.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24번. 자, 밑줄친 가라 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가야라고도 하는 가라국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때 사다함은 나이 15, 16세임에도 종군하기를 청했다. 사다함 같은 경우는 화랑이 있죠. 화랑을 말해요. 자,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 하여, 아직 어리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나 여러 번 진심으로 청하고 뜻이 확고하였으므로 그를 귀당 비장으로 삼았다. 그 나라 사람들은 뜻밖의 군사가 쳐들어온 것을 보고 놀라 막지 못하였으므로 대군이 승세를 타고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여기서 그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진흥왕이라고 아예 못이 박혀 있으니까 대가야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는 여기 진흥왕을 물어보는 거고 똑같은 지문이긴 한데 대가야를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비슷한데 묻는 대상이 다르네요. 자, 1번. 자, 시조는 수로왕이며 구지봉의 전설이 있다. 자, 시조는 이진아신왕이죠. 이진아시왕이 대가야의 시조는 이진아시왕이고 금강가야의 시조가 수로왕이지. 시조가 틀렸네. 자, 그래서 뇌질주일 이진아시. 아까는 뇌질청의 수로왕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금강가야. 2번. 나라가 망할 즈음에 우르기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로 들어갔다. 네. 우르기 대가야예요. 대가야. 그래서 가야의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현악기라고 해야 돼요? 금관악기야? 이거 뭐야? 무슨 악기지? 그래. 현악기. 그래. 니들 똑똑하네. 네, 그래. 똑똑해요. 자, 그래서 현악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망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이 이제 가야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2번. 우륵 이게 대가야에 관한 설명이고 3번. 낙동강 하류에 도읍하고 해상교역을 중개하였다. 낙동강 하류라고 했으면 바닷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바닷가 쪽에 있는 나라는 금강가야. 내륙에 있는 나라가 대가야. 고령의 대가야. 고령은 내륙이거든요. 자, 그래서 3번도 금강가야에 관한 설명. 자, 국주 김구해가 항복하자 신라왕이 본국을 시급으로 주었다. 자, 국주 김구해면 금강가야의 왕. 그리고 이 금강가야의 김구해가 항복한 왕은 법흥왕이 되겠죠. 여기서는 법흥왕. 그래서 이 김구해. 이 김구해를 따라서 갔던 사람 중에 이제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그러니까 금강가야의 자손이 김유신의 그 가족 그 집안이잖아요. 말하자면 왕따 당하는 육두품. 아니 진골. 왕따 당하는 진골이었죠. 김유신이. 그래서 자, 어쨌든 정답은 3번. 아니고 2번. 자, 25번. 다음 교서를 내린 국왕의 재위 기간에 이루어진 사실. 자, 교서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위로는 천지신명의 도움을 받고 아래로는 종묘 영령의 보살핌을 받아 흠돌 등의 악행이 쌓이고 가득 찾아 그 음모가 탄로나게 되었다. 이제는 이미 요망한 무리들을 숙청하여 멀고 가까운 곳에 염려할 것이 없으니 소집하였던 병마를 속히 돌려보내고 사방에 보고하여 이 뜻을 알게 하라. 자,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딱 아는 이름 한 명 나오죠. 누구? 흠돌. 그래서 이거는 김흠돌의 모욕 사건. 김흠돌의 난이죠 뭐. 자, 그러면 김흠돌의 모욕 사건을 진압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킨 왕이 누구? 신문왕이죠.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김흠돌, 신문왕의 장인어른인 김흠돌이 반란 일으켰고요. 자, 이 김흠돌의 모욕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시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신문왕을 찾으시면 된다. 신라 중대에 웬만한 일은 신문왕이 다 한 거죠. 자, 그러면 1번. 자, 이 시기에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노급이 폐지되었다. 자, 관료전을 지급했고 노급도 폐지했고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2번 독서 삼품과가 실시되었다. 독서 삼품과가 실시된 왕은 어느 왕이에요? 자, 원성왕. 독서 삼품과는 원성왕 신라 하대에. 자, 3번 김원창의 난이 발생하였다. 김원창의 난은 헌덕왕이에요. 김원창의 난, 김범문의 난 다 헌덕왕 때 9세기 전반기. 자, 완도에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청해진 설치는 흥덕왕. 흥덕왕이죠. 그래서 원성왕, 헌덕왕, 흥덕왕. 정답은 1번. 자, 26번. 자, 미주치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 7년 5월에 왕이 하교하여 문무 관료전을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는 관료전 지급이네. 관료전 지급.
자, 왕 9년 정월에 하교하여 중의 관리들의 노급을 파하고 노급 폐지. 세조를 차등 있게 지급하는 것을 항식, 영원한 법식으로 삼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관료전지급 노급 폐지 어느 왕이에요? 신문왕. 7세기 신문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제위 기간에 있었던 일들로 옳지 않은 거 뭐 비슷비슷한 문제네요. 1번 독서 삼품과가 시행되었다. 원성왕. 신라 하대에서는 이게 지문으로 되게 많이 나오죠. 자, 두 번째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성덕왕. 그 다음에 중앙군을 9개의 서당으로 개편했다. 구서당을 설치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구서당은 고구려, 신문왕, 고구려 백제, 신라, 말갈, 보덕국인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민족융합을 알 수 있는. 자, 그리고 구서당은 중앙군, 그리고 모병. 자, 모병이라는 건 직업군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병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군인. 자, 그래서 구서당 설치, 신문왕. 신문왕은 정작 안 쓰고 신문왕 여기다 쓸까요 그냥?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4번 관직과 주군현의 명칭을 한자식, 중국식 한자명으로 바꾸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한화정책이라고 하죠. 경덕왕. 경덕왕이 한화정책,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해서 왜 우리 집사부 시중을 중시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학교의 이름도 중국으로 바꾸죠. 우리나라 원래 학교 이름이 신라에서. 자, 이 신문왕 때 설치한 학교 이름이 뭐였어요? 국학. 그거를 태학으로 바꾼 게 신문왕, 아니 경덕왕이죠. 그래서 경덕왕이 이렇게 중앙정치조직이나 이렇게 지방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정책들을 실시해요.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4번 지문 한번 봐두시고 4번 지문도 이거 경덕왕에 관한 설명이구나. 4번 지문 한번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넘어갈까요? 27번. 자, 다음 미주치 왕에 대한 설명 정책으로 옳은 거 27번 봅시다. 자,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과 금과 옥으로 보답하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에서 나오자 산과 용은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태자 이공이 대궐을 지키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와서 말하기를 이 옥대의 여러 쪽들이 모두 진짜 용입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라고 하자 태자가 이르기를 쪽 하나를 떼어서 물에 넣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왼쪽 둘째 쪽을 떼어 시냇물에 넣으니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곳은 못이 되었다. 연못이 됐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로 인해 그 못을 용연으로 불렀다. 왕이 행차하여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에 간직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 비가 오고 장마가 개며 바람이 잦아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자, 여기에서는 맨 마지막에 피리를 만들어. 딱 요 한 문장만 우리가 알면 되네. 뭐 중간은 몰라도 되고. 자, 그래서 만파식적 설화. 자, 만파식적, 적이 피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파식적 설화를 가지고 있는 이 왕이 누구냐? 신문왕이다. 자, 그래서 신문왕 때를 얘기하는 거죠. 만파식적 설화. 7세기 말. 자, 그러면 요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봅시다. 자, 독서 삼품과를 설치하였다. 자, 독서 삼품과를 설치한 왕은 어느 왕이에요? 원성왕. 지금 세 번째 나오네요. 원성왕. 그래서 원성왕이면 이게 8세기 후반. 8세기 말이에요. 원성왕이. 그 다음에 니은. 자, 예작부를 설치했다. 자, 예작부 같은 경우는 왜 우리 통일신라 시대에 14개의 부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4개의 14부가 있었고 이 14부를 육전체제와 비슷하게 정비한 게 바로 신문왕인데 신문왕이 만든 부서가 공장부, 예작부. 공장부하고 예작부가 신문왕 때 만들어진 부서예요. 그러니까 14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제 12개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2개 딱 마무리해서 체제를 딱 정비한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 중앙관청의 어떤 체제를 정비한 왕이 신문왕. 신문왕이 공장부, 예작부. 14부의 완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예작부 설치가 맞네요. 니은 맞고 디귿
구서당 십정 정비. 이건 뭐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 신문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리을이 뭐지? 여기서 이제 가장 헷갈렸던 게 아무래도 기억은 확실히 아닌 거 여러분 알고 디귿은 확실히 신문왕이고 그래서 이거 니은과 리을 이거 뭐야 이거 둘 중에 어떤 거야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답은 2번으로 나왔죠. 자 백관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백관이 모든 관료들 이런 뜻이고요. 잠이라고 하는 건 경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야 이거 다 잘 지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계율 같은 거 지켜야 되는 그런 것 등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백관잠. 성덕왕 때 만든 거. 자, 신하들에게 내린 지켜야 될 규율 뭐 이런 거. 백관잠. 신하들이 경계하고 지켜야 되는 어떤 규율을 내렸다. 백관잠을 내렸다. 이제 써줬다 이런 뜻인데 성덕왕 때. 자, 그래서 성덕왕, 성대왕은 여러분 8세기 초반의 왕이죠. 8세기 전반. 8세기 초. 성덕왕이 발해로 따지면 무왕 때니까 8세기 초반기의 왕인 거죠. 자, 그래서 성덕왕 정답은 니은 디귿 2번 찾으시면 되죠. 왜 이렇게 화내시는 거예요? 깜짝이야. 나한테 한 건 아니지? 깜짝 놀랐어. 웃겨. 자, 28번 다음 시가가 만들어진 국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신 어머니시라.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 여기시니 백성이 그 사랑을 알리라.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들에게 이를 먹여 다스리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랴 나라하니 유지됨이 아리리이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면 나라하니 태평하리라. 어렵다 어려워. 자, 요거는 안민가라고 하는 사실 이 제목만 보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 문제를 봤을 때 학생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 뭐니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자, 이거는 안민가라고 하는 여기 제목이 나왔죠. 충담이라고 하는 충담사라고도 하고 충담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지은 향가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요 충담사, 안민가.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그런 향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가가 만들어진 시기가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언제냐면 경덕왕 때. 그래서 여기서는 경덕왕을 찾아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문제는 뭐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이거 찾는 게 어려운 거지. 자, 1번 구주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그쵸? 아까 우리가 자 중앙관청의 명칭이나 관직의 명칭이나 아니면은 지방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꿨다. 어느 왕이냐면 경덕왕. 경덕왕의 한화정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2번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인 노급을 폐지하였다. 노급을 폐지한 건 신문왕, 노급을 부활한 건 경덕왕. 노급이 부활된 건 경덕왕이죠. 3번 최초로 진골 출신의 왕이 되어 왕권을 강화했다. 최초 진골 출신 왕이 무열왕, 태종 무열왕. 그 다음에 4번 최치원이 국왕에게 10여 조의 시무책을 건의했다. 진성여왕, 그쵸? 진성여왕. 최치원은 진성여왕 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1번. 답을 찾는 건 간단한데 이제 이 안민가 때문에 조금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정답은 1번이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충담사가 아니에요.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1번 지문. 이 구주의 명칭이랑 그 다음에 중앙관청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꾼 게 어느 왕?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시고 나머지 2번, 3번, 4번 지문은 사실 우리 알잖아요. 다 쉽잖아요. 1번 지문은 꼭 알아둘 것. 자, 그 다음에 29번 봅시다. 자, 다음은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백제후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고흥의 서기. 자,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다. 근초고왕이죠, 뭐. 고흥의 서기는 근초고왕. 그러니까 4세기 후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가 있고 그 다음에 신라의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신라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한 건 진흥왕. 네, 아까 진흥왕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나가 있고 자,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되었다. 자,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된 건 어느 왕? 해공왕. 자, 성덕대왕 신종은 성덕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이 먼저 시작해서 손자에 완성된 거예요.
아들은 경덕왕, 손자는 해공왕. 그래서 경덕왕이 해공왕인데 완성됐다고 했으니까 해공왕이지 뭐. 해공왕.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4세기 후반, 그 다음에 6세기 중반, 해공왕은 8세기 후반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갈 게 뭐냐. 자, 뭐 가는 5세기고 나는 7세기겠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충주 고구려비가 세워졌다. 자, 충주 고구려비 우리 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중원 고구려비가 충주 고구려비고 그러면 장수왕은 몇 세기? 5세기?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 맞나? 맞죠? 5세기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황룡사구층 목탑이 건축되었다. 자, 황룡사구층 탑을 만든 왕은 어느 왕? 선덕여왕. 자, 그러면 선덕여왕이 몇 세기의 왕일까요? 이제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7세기. 그래서 선덕여왕이 한 요때쯤 왕이거든요. 그러면은 선덕여왕이 요때쯤 왕이니까 그러니까 당나라랑 막 안시성 싸움하고 막 그때쯤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요게 7세기. 자, 3번 이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이문진의 신집 5권. 자, 이것도 역사책. 고구려 역사책은 어느 왕? 영양왕. 네, 맞아요. 영양왕. 자, 그러면 영양왕이 언제 왕이라고 했냐면 어느 왕이었어요, 영양왕이? 영양왕 하면은 이제 6세기 후반, 7세기 요때 왕이죠. 그래서 요때가 딱 600년이니까 7세기. 6세기에서 7세기 사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양왕. 아까 영양왕이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여 수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때거든요. 살수대첩. 그러니까 그거는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사이 이렇게 걸쳐있죠. 말하자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김대성이 석굴암을 지었다. 자, 석굴암을 지었다. 그냥 경덕왕으로 우리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경덕왕 때 경덕왕은 8세기 후반이라고 했으니까 8세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찾으면 돼요?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군요. 답은 2번. 2번이 옳지 않은 거니까. 자, 마지막 30번 풀어봅시다. 31번까지 풀어야겠네. 30번 볼게요. 자, 정치사까지 끝냅시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국호는 처음에는 진국, 당나라 책봉을 받은 뒤에는 발해라고 했고 고구려 계승국을 표방하여 고려로 부르기도 했다. 예. 자, 나라 이름이 맨 처음에는 뭐였어요? 진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해로 바꾸죠. 자, 그러면 발해로 바뀌게 된 계기는 발해 군왕으로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으로 책봉됐기 때문이고요. 나중에 이제 문왕 때 가서 발해 국왕으로 책봉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발해 군왕으로 책봉이 됐다는 거. 자, 그리고 고구려 계승이어서 고려라고 부르기도 한다. 맞아요. 그 외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보면 분명히 발해에서 보냈는데 나 고려왕이야 이렇게 써있죠. 우리나라 고려야 이렇게. 자, 그래서 기역 맞고 니은. 계획도시인 상경의 유물과 유적은 발해의 문화를 잘 보여준다. 계획도시인 상경의 유물과 유적은 발해 문화를 잘 보여준다. 뭐 다른 설명이 없네? 맞지? 발해 수도니까 당연히 발해 문화를 잘 보여주겠고 그럼 발해 상경이 계획도시냐? 네. 왜 계획도시냐면 가운데 주작대로 같은 게 쫙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현대가 아니라 이때도 이렇게 미리 이런 걸 계획하고 도시를 만들었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계획도시죠. 자, 그 다음에 타고와 격구 놀이가 당을 통해 들어와 널리 유포되었다. 자, 이제 이거는 그냥 놀이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놀이들이 발해에도 들어가고 신라에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디귿도 맞는 설명이에요. 당나라를 통해서 발해, 그 다음에 뭐 후삼국 이런 데로 다 들어오니까. 리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의 토끼, 남해부의 곤포, 책성부의 된장, 솔빈부의 말, 위성의 철, 미타오의 붕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우리 아는 거는 솔빈부 말 있네요. 그래서 특산물로 활용된 솔빈부의 말도 있죠. 여기는 지금 전부 다 특산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발해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다 맞아요. 정답은 리을. 그렇다고 또 여러분 이런 거 외우지 말고 태백산의 토끼야, 남해부는 곰포 이거 외우지 말고 쓰잘데기 없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굳이 뭐 이런 걸 왜 외워요 우리가. 자, 정답은 4번 찾으면 되죠.
자, 31번 발에서 일어난 일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해라. 또 역시 시대순으로 정리하는 문제. 자, 장문유가 당의 산동지방 등주를 공격하였다. 자, 장문유가 당나라의 산동지방을 공격한 건 흑수말갈 때문이고요. 이렇게 공격하고 싸우고 어느 왕이냐면 무왕 때. 그래서 8세기 전반기의 무왕. 자, 그 다음에 니은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북쪽의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자, 이렇게 수도를 여러 번 옮긴 왕이 누구냐면 문왕. 원래는 동모산이었어요, 수도가. 그런데 중경 현덕부, 상경 용천부, 동경 용원부까지 가버렸죠. 동경까지 가버렸어요. 이게 문왕이에요. 수도를 이렇게 여러 번 옮기게 되죠. 자, 그래서 중경 현덕부에서 북쪽의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네, 문왕. 8세기 후반. 그 다음에 티귿. 자, 당으로부터 발해 군왕에서 발해 국왕으로 봉해졌다. 자, 요것도 문왕이네. 네, 문왕이에요. 자, 그래서 문왕. 이것도 문왕 때인데 또 연도를 또 쓰는 수밖에 없네, 이렇게. 자, 아까 우리 니은에서 수도로 옮겼다라고 했잖아요. 수도로 옮긴 거는 요렇게 옮긴 거죠. 중경에서 상경으로. 그러니까 수도로 옮긴 게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발해 군왕으로 책봉됐죠. 자, 그 다음에 건흥 연호를 사용했다. 자, 천통, 인한, 대흥, 건흥은 선왕. 선왕은 9세기.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무왕,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정치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나머지는 잠깐 쉬었다가 32번부터 한 45번? 뭐 이쪽까지 풀면 되겠네요. 잠깐 쉽시다.